네, 안녕하세요 카가이 구독자 여러분, 카가이 남현수 유호빈 이창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3명이 다 모였습니다. 지금 저희가 타고 있는 차가 어떤 차죠? 더 뉴 아우디 RS Q8입니다. 네, 더 뉴 아우디 RS Q8.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아우디의 Q7 대형 SUV죠. Q7을 기반으로 만든 쿠페형 SUV다 라고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Q7보다 뒤에 트렁크, 그러니까 쿠페형이니까 트렁크의 그 기울기 각도를 조금 앞으로 많이 눕혀서 보다 좀 더 스포티해 보이게끔 만든 차가 이 Q8이다. 과거에 저희가 리뷰를 한번 해본 적이 있죠. 그래서 작년 한 4월, 5월쯤에 아제라이드에서 Q8을 다뤘던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더 상세한 디자인 리뷰 같은 거나 아니면은 그 아제라이드 분들의 의견이 좀 궁금하다면 파워트레인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부분은 거의 동일하니까 그 리뷰를 한번 참고해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가격부터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이 차량이 얼마죠? 네, 이 차량의 가격은 1억 7,202만 원입니다. 사실 가격만 들으면 굉장히 비싸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만큼 되게 높은 가격인데, 아까 제가 창희 기자한테 이 차 가격을 얘기해 줬더니 이거 너무 비싸다고 했잖아요. 아니 1억 7천이면 네. 살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네. 일단 당장 뭐 폭스바겐 그룹사로 따지자면 포르쉐도 살 수가 있고, 뭐 더 위로 가면은 람보르기니 우루스까지도 넘볼 수 있는, 사실상 1억 7천을 네. 차에 쓸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저는 람보르기니 우루스도 무리하면 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1억 7천이라는 말을 듣고 네. 제가 주행을 해봤잖아요. 네. 아 아까 타고 근데 왔죠. 제가 타고 왔을 때 뭐라고 했죠? 이거 사야 된다. 아, 가성비다. 네, 가성비가 너무 좋다. 이 가격 대비 저렴한 거예요. 네. 이 성능 대비. 또 생각을 해보면 람보르기니 우루스랑 비슷한 성능이에요. 이 정도 출력, 이 정도 주행 성능이랑 비슷하게 카이엔을 맞추려면 터보도 아니고 터보 S로 가야 돼요. 그렇죠. 근데 터보 S는 뭐 구하기도 힘들 뿐더러 일단 비싸죠. 훨씬 그쵸. 더. 훨씬 비싸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차를 딱 타고 나서 아, 되게 가성비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이렇게 창희 기자가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폭스바겐 그룹사들이죠. 이제 우루스도 그렇고 뭐 다른 여타 폭스바겐 계열사에 있는 SUV들과 동일한 일단 플랫폼을 활용을 하고, 거기다 더불어서 파워트레인도 똑같아요, 우루스랑. 그리고 더 위로 가면 이제 벤틀리 벤테이가도 동일한 플랫폼을 사용을 하고 있고, 거기다 파워트레인도 동일한데 약간의 출력적인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벤테이가가 출력이 조금 더 낮습니다, 이 네. 차보다. 우루스는 오히려 출력이 약간 높고 뭐 그런 식으로 세팅을 해서 그 딱 정중앙을 가로지르는 모델이 이 RS Q8이다. 그러면 이 파워트레인이 뭐가 들어가져 있냐? 네, 이 차는 V8 4.0L 듀얼 터보 엔진이 들어가 있습니다. ZF4의 8단 자동 변속기가 들어가 있죠. 네, 그래서 최고 출력이 얼마죠? 최고 출력이 600마력에 최대 토크는 81.5kg/m를 내고 있습니다. 어마무시하다라고 생각이 들 만큼 엄청난 출력을 자랑을 해주고, 근데 생각보다 실내에서 들려오는 뭐 배기음이나 엔진음은 거의 없습니다. 고급 세단에 타는 그 정도의 정숙성이어가지고 이렇게 오면 RS를 뭐하러 사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조용했거든요. 맞아요. 이게 가장 아쉬워요. 가장 아쉬워요? 배기가 너무 매력적인데, 우리가 굳이 돈을 주고 비싼 차, 스포츠카를 사는 이유는 그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배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포르쉐 같은 경우는 배기를 뭐 돈을 주면서까지도 넣는 옵션이 있대. 그런데 오히려 이 차는 배기는 훌륭한데 방음이 너무 훌륭해서 아무것도 안 들려. 네, 아무것도 시동 킬 때만 들려. 맞아요. 이 RS Q8을 뭔가 패밀리카, 그리고 달리고 싶은 아빠들이 이거를 구매를 했을 때, 가족들이 탔을 때 차가 시끄러우면 좀 그렇잖아요. 그죠? 마누라한테 혼나죠. 네, 아마 이럴 수도 있어요. 야, 너 1억 7천만 원짜리 차를 사왔는데 뭐가 이렇게 시끄러워?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더 적합한 모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조용했던 이유가 우리가 보면 아까 창문을 내려서도 봤지만 이중 접합 유리가 네 개의 도어에 모두 달려 있었는데 정말 두꺼웠잖아요. 엄청 두꺼워요, 진짜. 제가 지금까지 봐온 라미네이드 유리 중에서는 제일 두꺼운 편에 속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만큼 굉장히 두껍거든요. 그리고 휠 하우스 밑에도 그 완전 방음 처리를 다 해놔가지고 정말 푹신푹신하더라고요, 만져보니까. 맞아요. 그래서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음도 잘 잡았고, 뭐 풍절음이라고는 들릴 것도 없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뭐 엔진 방음도 잘 해놔서 엔진 소리도 잘 안 들리고, 배기음까지 꽉 틀어막은, 귀에다가 기마개 하나씩 꽂잖아요, 군대에서 총 사격할 때. 뭐 그런 느낌으로만큼 엄청 아득하게 들려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장점을 발견한 게 있는데,
2열 승차감 나쁘지 않아요. 좋은데요? RS Q8에도 에어 서스펜션이 장착이 되어져 있거든요. 드라이브 셀렉트 버튼을 이용을 해서 뭐 승차감을 만져줄 수도 있고, 지금은 자동으로 돼 있는데 이거를 승차감으로 바꾸면 이 각 모드마다 에어 서스펜션이 각자 높이를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최적의 높이를 찾아주고, 이 가변 폭이 9cm 라고 하더라고요. 90mm가 움직이기 때문에 정말 오프로드까지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세미 오프로드까지는 갈 수 있을 만큼 이 차량이 차체를 높일 수가 있다. 그래서 뭐 패밀리카로 사용을 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창희 기자가 2열에 앉아 있는데 2열 승차감이 좋다고 했잖아요. 저는 카이엔도 타보고 우루스도 타봤잖아요. 네네. 이게 뭐 같은 파워트레인 썼으면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니야? 플랫폼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진짜 신기한 게 각 브랜드마다의 고유의 아이덴티티가 다 달라요. 우루스는 좀 애가 되게 날카롭다고 해야 되나? 승차감도 날카롭고 주행도 날카로워서 약간 패밀리 SUV로서는 저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카이엔은 오히려 승차감이 너무 미쳤죠. 그리고 엄청 부드럽고. 거기다가 이제 포르쉐 특유의 코너링까지 더해지면서, 물론 옵션을 넣어야겠지만, 그렇죠. 그 옵션을 넣으면 코너링까지 더해지면서 포르쉐는 야 너가 어떻게 운전하든 내가 다 받아줄게 이런 느낌이라면, 우루스는 나 믿고 따라와 하면서 차가 오히려 저를 끌고 당기는 그런 느낌인데, 딱 아우디는 그 중간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차를 컨트롤하고 싶을 때는 또 이제 모드가 있잖아요. 그렇죠. RS 모드. RS 모드를 해가지고 컨트롤할 수가 있고, 또 아니면 카이엔처럼 이 차가 날 받아줄 수도 있는 그런 모드도 있으면서 정확히 딱 중간에 그런 포지션을 잘 매치를 했다. 거기다가 가격 또한 충분히 메리트가 있으니까 아까 다시 한 번 말하지만 1억 7천만 원 결코 비싼 가격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공간감은 어때요? 편의 장비랑? 공간감은 비슷해요. 그냥 그런 경쟁 모델이랑 비슷한 정도고요. 2열이 특히 괜찮더라고요. 이게 4륜이잖아요. 4륜이다 보니까 가운데가 좀 툭 튀어 올라와 있는 건 있는데, 뭐 그래도 4명까지는 정말 편안하게 앉을 것 같고, 가운데에 있는 사람들도 편하게 앉을 것 같아요. 특히 뒤에 편의 장비가 좋아요. 2열에 썬커튼이 있고, 뭐 열선 시트, 공조 장치 각각 되면서, 뭐 2열 편의 장치가 이렇게 많은 걸로 봐서는 확실히 패밀리용으로서 타겟층을 정한 것 같긴 한데, 좀 패밀리, 그러니까 아버님 중에서도 터프한 아버님 그런 분들을 좀 저격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네요. 뭐 차 구석구석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재밌는 게, 그 도어도 소프트 클로징을 지원을 하고, 이게 도어 열 때 되게 재밌는 게 살짝만 당겨도 문이 탁 하고 열리잖아요. 변태 같아요. 차를 변태같이 만들어. 아니 쓸데없는 거 있잖아요. 이런 데가 왜 스웨이드냐고. 안 보이잖아. 안 보이는 데예요. 이런 데는 안 해도 돼. 눈에 안 보이고 손에 만져지지 않는 데예요. 이런 데까지 스웨이드를 하고, 그러니까 이런 건 있어요. 제가 폭스바겐 그룹에서, 폭스바겐은 어느 정도 대중차의 포지션을 맡고 있고, 아우디 그 이상으로 가면, 아우디, 뭐 포르쉐, 람보르기니, 뭐 벤틀리 위로 가면 다 어느 정도 그런 고급스러움은 비슷한 것 같아요. 실제로 우루스도 아우디의 제품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고급스러움은, 실내 고급스러움은 아우디나 뭐 람보르기니 우루스나 뭐 카이엔이나 다 비슷한 정도인 것 같다. 그렇게 느껴질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알칸타라, 스웨이드, 발코나 가죽. 발코나 가죽이 뭐 나파드 가죽보다 윗등급이라고는 하는데 뭐 아마 거의 비슷한 수준일 거예요. 근데 그런 내장재를 곳곳에 사용했어요. 저는 진짜 놀라웠던 게, 이 대시보드 위에 보통 여기는 인조 가죽을 덮거나 가죽을 써도, 아니면 뭐 우레탄 물렁물렁한 걸로 마감을 하기 마련인데, 여기도 발코나 가죽을 사용을 했고, 그 외에 이제 제가 손으로 잡고 있는 이 부분 알칸타라를 적용을 했고, 그리고 스웨이드를 정말 넓은 범위에 다 사용을 해서 이 헤드라이닝 그리고 필러 부분, 이 고급 소재를 아낌없이 차체 곳곳에 다 사용을 해서 이 차가 확실히 고급차다 라고 느낄 수 있게끔 만들어 줬고, 거기다 더불어서 이 차량 RS잖아요. 다이나믹 주행을 좀 지향하다 보니까 그런 걸 느낄 수 있게끔 카본까지도 이렇게 곳곳에 적용을 해줬습니다. 레드 포인트도 이렇게 넣어줬고요. 네. 진짜 차에서 보면은 그 우리 흔히 말하는 생 플라스틱 있잖아요.
그런 거를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다만 저는 조금은 아쉬운 게 왜 이런 데들은 다 고급 소재를 사용을 해놓고 스티어링 휠에 있는 버튼은 그냥 플라스틱을 사용했나, 알루미늄이나 아니면 좀 도장을 좀 해줬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라는 약간의 아쉬움이 남는 요 부분이 있긴 합니다. 사실 이 차도 현지에서는 옵션이 다 세부적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독일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살펴봤는데 이 제터리도 옵션에 들어있고요. 저 2열에 USB 포트도 옵션이고요. 그러니까 에센셜 패키지 이런 식으로 묶여져 있긴 한데 에센셜 패키지를 선택하지 않는다면 저걸 다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본구장인 독일에서는 옵션질이 어마어마하지만 우리나라 들어올 때는 사실상 이 차는 나이트 비전하고 견인고리 이 정도만 빼고는 거의 풀옵션으로 들어온 거거든요. 세라믹 브레이크나 전자식 스테빌라이저 이런 부분까지도 다 스포츠 패키지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이 1억 7천이라는 가격이 물론 1억 7천이라는 숫자만 딱 보면 비싸다고 느껴질 수밖에 없지만 이 차를 자세히 살펴보면은 해자스러운 구성이라는 것을 반대할 수 없다. 네, 그래서 이 차량을 지금 이제 성능적인 부분을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600마력이고 토크가 81.5토크? 되게 높은 출력인데 이 차량이 사실 가벼운 차는 아니거든요. 지금 보면은 전자장비도 정말 화려하게 다 들어가져 있고 모든 도어에 소프트 클로징, 그러니까 전기 모터가 하나씩 다 들어가져 있다는 건데 딱 겉보기에도 무거워 보이잖아요. 이 차의 공차 중량이 2460kg, 굉장히 무겁죠. 근데 이런 차를 제가 항상 탈 때마다 느끼는 건데, 아까 창희 기자랑 막 얘기할 때도 그랬고 SUV를 왜 고성능을 사는지 잘 모르겠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차가 잘 나가는데 차가 무거우면 이 차량을 컨트롤하기가 진짜 힘들거든요. 운전자가 이 차가 잘 살 것 같지도 않고 잘 돌 것 같지도 않은 막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 차는 일단 세라믹 브레이크가 장착이 되어져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일단 신뢰도가 확 올라가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브레이킹을 세게 해봤을 때도 잘 멈춰요, 이 차가. 그래서 이거 좀 재밌게 탈 수 있겠는데? 차가 이렇게 무거운데도 뭐 이렇게 밟다가도 이렇게 그냥 브레이크 한번 이렇게 잡아주면 잘 멈추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런 부분에서 운전자에게 되게 신뢰감을 높여주는 그런 차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얘기 해도 되나요? 어떤 거? 저는 살 거면 싸다. 이거를 맨날 타가지고 서킷을 가려는 목적으로 라면은 조금 안 맞겠지만, 가족들과 함께 즐기면서 이 차량을 타고 뭐 장거리 주행을 떠난다거나 아니면 뭐 GT카 개념으로 썼을 때 아주 훌륭한 성능을 발휘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차가 일단 제로백이 3.8초예요. 그래요. 제로 정지에서 100km까지 3.8초입니다. 뭔가 초반에 다소 굼뜨는 느낌이 조금 들긴 하는데 그런 느낌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3.8초란 말이에요. 이 차의 최고 속도가 305km란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 300km를 넘게 달릴 수 있을까가 조금 궁금하긴 한데, 어쨌든 최고 속도가 305km까지 나오는 차량이기 때문에 뭐 출력의 아쉬움 뭐 이런 걸 논할 차는 사실 아니에요. 이 차는 그 니르부르크링 서킷에서 가장 빠른 SUV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죠. 양산되는 SUV 중에서 가장 빠른 기록을 갖고 있는 차량입니다. 이게 진짜 엄청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종합적인 것을 다 봤을 때 뭐 성능적인 거는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리고 승차감을 조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창희 기자가 2열 승차감 되게 좋다 그랬잖아요. 모든 그 파워트레인, 서스펜션, 뭐 스티어링 휠, 뭐 엔진 사운드 막 이게 제일 고성능으로 올라가 있는 RS 모드란 말이에요. 지금 스티어링 휠에 있는 이 RS 버튼을 눌러서 제가 세팅해 놓은 값으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데, 저는 RS1에다가 모든 게 제일 고성능을 발휘하게끔 만들어 놨거든요. 이때 승차감이 하드하면서도 방지턱 넘어갔을 때는 또 꽤나 부드럽게 넘어가는 게, 지금 RS 모든 거 알았어요? 아니요? 그쵸? 컴포트인 줄 알았죠? 되게 생각보다 되게 부드러워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패밀리카로서 사용을 했을 때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차에 운전자 주행보조 장비가 꽤나 잘 챙겨져 있습니다. 이 차 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뭐 이런 거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그렇죠. 차선 중앙 유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차선 중앙 유지 장비는 있으면은 진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장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장거리 주행을 갔을 때 뭐 이 차량을 구매를 해서 트렁크도 꽤나 넓고, 그 트렁크에다가 짐을 가득 싣고 가족 4명이 타서 장거리 여행을 떠난다 했을 때 그 운전의 피로도를 확 낮춰줄 수 있는 게 운전자 주행보조 장비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최신 폰 커넥티비티가 들어있죠. 이 아우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되게 독특한데, 눌러지는 느낌이 그냥 일반적인 터치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죠. 보통 터치는 살짝만 해도 되는데 압력을 가해야 됩니다. 네, 예전에 이제 아이폰 8까지 있었던 그 홈 버튼인 것 같아요. 그 물리 버튼은 아닌데 터치 방식이지만 물리 버튼의 느낌을 나게 하는 뭐 그런 게 있었거든요. 햅틱 반응이요? 네, 햅틱 반응. 물리적인 거를 원하는 사람들과 아니면 그 최신의 터치의 느낌을 원하는 사람들, 그 두 가지 수요를 좀 맞춰준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 버튼 눌렀을 때 나는 소리랑 여기 버튼 눌렀을 때 나는 소리랑 똑같아요. 이게 일부러 이렇게 잘 구성을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위아래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공조기는 여 밑에서 선택을 해야 되고, 위에서는 일반적인 인포테인먼트 모니터의 역할을 하는데, 여기에 애플 카플레이랑 안드로이드 오토가 다 지원을 하죠. 그죠. 기본적으로 당연히 지원을 합니다.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를 무선으로 쓸 수 있다는 거, 그것도 되게 좋은 옵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구성 자체가 너무 가성비라고 생각했던 게, 일단 옵션이 다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1억 7천이니까 그렇죠. 해자다. 해자다. 그리고 이 차의 오디오 성능이 빼놓고 갈 수가 없어요. 아, 그렇죠. 네, 되게 좋아요. 이 차량에 뱅앤올룹슨 오디오가 들어가져 있는데, 대시보드 위에 양 사이드에 있죠. 양 사이드에 이게 시동을 걸면 쭉 올라왔다가 시동을 끄면 쭉 내려가는, 이거 뭐 잔기술인데, 잔기술. 그런 시각적인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볼륨을 올려도 오디오가 찢어지지 않고 꽤나 선명도가 있고, 그리고 트렁크 바닥에 보면 서브우퍼가 하나 들어있어서 그 서브우퍼가 울리면서 나는 그 소리까지 더해지면서 이거는 오디오를 좋아하는 사람이 탔을 때도 어느 정도는 만족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차에서 기대할 수 있는 오디오에서는 상급에 속한다 라고 얘기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성능 차량을 타시는 분들이 사실 연비 걱정을 하실지는 저는 사실 모르겠어요. 저는 돈이 많아 본 적이 없어서 항상 가난했기 때문에 이런 차를 사시는 분들이 연비 걱정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이 차량의 복합 연비가 몇이죠? 이 차량의 복합 연비는 리터당 6.6km입니다. 이 차량이 지금 휠 사이즈가 23인치예요. 보통 이제 요즘에는 제네시스에도 그렇고 국산차에도 이제 20인치 넘는 타이어들이 휠이 들어가면서 이제 20인치 정도는 이제 좀 자주 볼 수 있는 그 정도 크기인데, 23인치는 진짜 흔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연비가 안 좋을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 23인치? 그리고 무게가 2.4톤? 이거는 연비는 진짜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막상 타보면 생각보다 연비가 나쁘지 않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죠. 그게 바로 실린더 휴지 기능이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정속 주행을 할 때는 V8에서 4기통까지 줄여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V8이 V4가 되는 거죠. 그렇죠. 4개만 일을 해도 충분한 출력을 발휘를 해주니까 이 차량에는 그런 기능을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고배기량 엔진답지 않게 정속 주행이나 아니면은 막히지 않는 길을 달렸을 때는 연비가 꽤나 출중하다. 제 총평은, 이 차량은 달리고 싶은 아빠가 샀을 때 전혀 후회가 없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차는 네. 카이엔 계약하고 기다릴 때 동안 타는 저는 이 1억 7천이라는 가격에서 가장 호화로울 수 있는 차라고 생각을 해요. 럭셔리 차의 기준은 이렇게까지 호화스러워도 돼? 라는 느낌을 갖고 있는 차가 저는 럭셔리 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1억 7천 안에서 호화로울 수 있는 거는 최대한 호화롭게 다 장식을 해놓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낮은 금액에서 최대의 호화스러움을 느낄 수 있다. 가성비가 좋다는 거네, 한마디로. 그렇죠. 가성비가 좋다는 겁니다. 오늘의 RSQ8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이상으로 카가이의 남현수, 유호빈 이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아이돌 그런 거 같은데. 잔망스럽네.